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9일 수백만의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하야와 조국 구속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와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9일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 사람들이 문재인 하야와 조국 구속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에서는 그저 개 돼지들의 하품 소리 정도로 들리나 봅니다. 이번 조국 사태는 검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훨씬 전부터 온갖 의혹이 쏟아져 나왔고 정부의 비판적인 한두 언론에서 발굴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신문 저 신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특종이 터져나왔고 언론이 조국을 낙마시키려고 죽기 살기로 파헤친 것도 아닙니다. 조국 일가의 일탈은 여기저기 사방에 널려 있었으며 낚싯대만 던지면 월척들이 전부 걸려들었습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머리 끼싹거리가 10손가락을 두세 번 다시 꼽아야 할 정도로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단언컨대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던 후보자들 중에서 조국같이 흠결이 많고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대 최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며 조국과 비교 가능한 다른 장관의 후보자들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국 장관과 아내의 의혹 부인이 거짓말로 판명난 일, 의혹을 은폐에 조작하려다 들통난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하며 신속하게 끝내달라고 주문한 상식박 처신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조국 장관이 물러났어야 할 국면이 최소한 10번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에게 장관 임명장을 줬습니다. 의혹이 산더미 같은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것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질책을 한 것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발표를 통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회초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검찰로 향했던 것입니다. 8월 9일 개각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조국을 감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늪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국정 지지율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조국 사태가
문재인 사태로 번지는 예광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좌파 정권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런 자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조국 가족의 수상한 사모펀드 거래 속에 정권 차원의 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저기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바들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조국 일가의 의혹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국처럼 살아왔는데 왜 조국만 때리냐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조국 같은 반치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어떤 지지자는 조국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검찰이 사돈의 8촌까지 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부부와 부모 그리고 동생 부부는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사기 소송과 위장 이혼 수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아내와 자녀, 처남과 그 자녀 그리고 조카는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는 사모펀드 운영과 투자에 총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가와 처가 전체 구성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는 경우는 검찰에도 아주 낯설 것입니다. 검찰청사 앞에서 아우성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전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울부짖던 친박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닮았지만 처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때 친박들이 주군의 처형을 막으려 몸부림치고 있었다면 지금 친문은 민심에 어깃장 놓는 오만한 군주를 응원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울트라 슈퍼파워입니다. 윤석열 검찰도 김명수 법원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탄핵 트라우마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민주자유당도 여전히 질이 멸렬한 상태이지만 조국 사태 전까지만 해도 언론의 환경도 친정부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 그리고 지지층이 방어불능인 조국을 지키고 감사하다 스스로 궁지에 몰린 형국입니다. 그래 놓고서 조국 사태가 검찰과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합작한 거대한 조작이라고 이들은 우기고 있습니다. 3대 거악이 뭉쳐서 약하고 어려운 문재인, 조국을 탄압하는 것처럼 이 문재인의 대깨문들은 연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유튜버에서는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들이 대형 화면 속 조국과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광경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라며 울먹이는 대목은 조국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에 동참하는 신도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 세력과 지지층이 파렴치한 위선자를 지키겠다는
조국 수호 투쟁을 벌이는 까닭을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광경입니다. 의식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2년 반이나 더 맡겨야 한다고 하니 정말 무섭고 섬뜩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전달 심부름을 했던 종범 2명은 구속이 되고 정작 2억 원을 받은 주범인 조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조건 씨에 대한 영장을 심리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명재권 부장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권력의 주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조건 씨 영장을 심리한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 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상관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구속해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두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씨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조건 씨는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속심사를 피하려고 하루 전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되자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신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통상 심사 포기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한 혐의를 인정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예외가 조국 동생 조건에게서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못 피한 공개 소환을 조국 아내부터 이번에 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피의자가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특혜와 반칙은 조국 가족에게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은 자신이 통화한 영장 전담을 했던 부장판사가 명재권이 미쳤나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명재권 부장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 판사로 가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법
사법농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명재권 판사는 조국 안에 정경심 씨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도 조건 씨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이 되자 법원 수뇌부가 꼭 집어 이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해 강제수사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명재권 부장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조국 일가 관련 사건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기소가 이뤄져도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웅동학원 허위소송이나 사모펀드, 교사 채용 뒷돈 수수 등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도 돈 전달자는 구속하고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하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장 기각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파렴치와 위선, 철면피, 범죄 혐의자가 정권 세력의 총체적 압박과 작전에 힘입어 장관이라고 유유히 돌아다닌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 좌파 정권으로 인해서 나라가 절단이 나는 상황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 좌파 정권의 종말을 위해서 다 함께 투쟁을 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묵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은 스스로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다 함께 이 투쟁의 대열에 동참을 해서 나라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이 나라가 민주적인 나라, 장래가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거리에서 가열찬 투쟁을 다 함께 전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하야 투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